서보교 브룬드 엘리트 사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제2의 캘리포니아 군부를 닮아가는 우리 서보교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감사합니다. 우리 전재현 사장님께서 이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보시니까 분위기가 많이 화기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힘이 나오지 않나요? 네. 목소리에서? 네. 어디서 저렇게 에너지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나도 참 이렇게 대단하신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우리 김옥자 사장님께서 꿈과 목표 잘 들으셨죠? 네.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혹시? 저런 분 찾아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야, 역시 소담 사장님은 바로바로 내 그냥 탁탁탁탁 꽂히시네. 좀 전에 그랬잖아요. 아이들 뇌는 반죽이고 어른들 뇌는 돌이라. 돌에는 흡수가 잘 안 돼요. 아이들은 싹싹 들어가는데 어른들은 흡수가 잘 안 돼. 근데도 흡수가 됐다가 아직은 반죽 상태. 축복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강의를 듣고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되새기고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그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공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꿈과 목표가 명확한 분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결단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결단할 결자고 또 단절하다. 끊을 단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단이라는 거는 내가 끊겠다는 거예요. 뭘 끊어요? 성공을 위해서 나머지를 끊어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오로지 그 길만 바라보겠다는 소리고, 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할 결, 그 다음에 생각하다는 의미의 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의논하는 거예요. 나와 의논하고 결단 내리면 그때부터는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성공자분들이 잘 하시는 게 그거 같더라고요. 제가 김승호 회장님의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분이 지금은 1조 자산업자죠. 근데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지만은 실패를 엄청 하셨어요. 젊었을 때. 근데 그분은 그 실패를 굉장히 보람되게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한 돈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분은 실패는 많이 할수록 좋대요. 그리고 실패를 하게 되면은 뭘 하라? 아주 간단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패를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네트워크 사업에서도 마냥 물 흘러가듯이 잘 되지는 않아요. 때로는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올라갈 때도 있고 모든 삶이 굴곡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밖에 나가서 걸으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뭔가 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액션이라는 거죠. 행동이 받쳐줘야 내 몸에 에너지도 나오고 내 멘탈이 바뀌면서 내가 계획을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김옥자 사장님께서 옛날에 경험하신 그런 노하우를 많이 풀어주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좀 뜻깊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옥자 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71세라 절대 그러지 마시고 찜 깔아 할 때까지 버티시는 거야. 네, 까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꿈과 목표가 있으면 결단결의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 하겠어. 결단 내렸어. 그럼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면은 힘이 나오고 또 우주의 끌어당기는 법칙으로 인해서 붙어요. 자석처럼.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밀고 나가면 됩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이건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어. 하지만 맨날 생각만 하면서 꿈을 이루어지고 하는 사람은 내가 봐서는 정신병자. 생각만 주구장창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생각으로 생각하다 끝내. 평생을. 근데 반드시 이룬다는 결단을 내리고 나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성공자예요. 그분들이 바로 3%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낮은 결단,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겠다, 높은 결단. 근데 여기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싶으세요?
반드시 해내겠다. 아주 좋아요. 높은 결단이 좋아요? 낮은 결단이 좋아요? 그래요? 높은 결단 내리고 나서 후회할 생각은 없었어요? 절대 없어요. 역시 올해 실례지만 중년입니다. 중년이죠? 예. 그렇죠. 역시 중년이 잘해. 항상 보면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그죠? 네, 언제나 에너지 넘치시는 거. 높은 결단을 내리시는 것도 좋지만 낮은 결단 또한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단 결단을 하고 나서 내가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해보면 두 번은 쉬워요. 근데 한 번도 못하면서 마무리 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낮은 결단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노력해보겠다. 그러면 다음에 최선을 다하겠다보다는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마음의 사인을 하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불나방처럼. 저는 불나방이 굉장히 좋아요. 불나방은 뛰어들잖아요. 몸을 불사르면서. 근데 그런 정신이 없이 사업이라는 거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단 결의를 하셨으면은 그냥 뛰어드시는 거예요. 그냥 이 사업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를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업을 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고 그 다음에 또 전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타임을 내가 할애하는 만큼의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늦게 가고를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폴라이프 사업에 시간 투자를 했는지를 스스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내가 얼만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아마 생각을 하시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스폰서에게 어떤 사업 보조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스폰서를 귀찮게 하는 만큼 내가 성공을 해요. 스폰서님을 놀리지 마세요. 스폰서님을 따라다니든 전화하든 뭐든 그냥 일단 귀찮게 해야 돼.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그만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반드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공 습관을 만들어주는 고객도 실천한다. 대가를 지불하라. 저는 이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에 굉장히 좀 의미가 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 없이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건강의 고단함을 느끼고 정말 힘들게 살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 대한 그런 부분도 도움을 받고 약에 대한 도움도 받지만 또 거기 좀 더 차원이 높으신 분들은 건강기능식품, 특히 폴라이프라는 면역 제품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대가 지불을 해야죠. 왜? 보전 반응도 나오고 기타 등등 또 뭐 때로는 이런저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대가 지불할 마음도 없이 그냥 뭔가 되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아마 그분이 여기 계셔야 될 게 아니라 여기는 그런 분 없지만은 쫙 이거 12층 병동에 보면은 이렇게 열쇠 채워놓는 데 있어요. 네, 거기 가서 돈 좀 닦고 나와야 돼. 그래서 항상 결과를 내기 위해서 대가 지불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 투자, 노력 투자, 경비 투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면 좋고요. 매일 15분 이상 책을 읽는다 그러죠. 이거 고개덤이다. 혹시 이것 중에서 내가 몇 가지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매일 15분 이상 책을 읽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의외로 많으시네. 매일 1개 이상 성공자 음원 듣는다. 들어요. 들어요. 각종 미팅 100% 참석한다. 100% 참석. 의외로 많으시네. 매일 사업 설명을 한다. 한 달에 15일 이상. 조금 가라앉네, 그죠? 네. 제품을 100% 이용한다. 엄청나시네. 정기 주문자를 확보한다. 역시.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는다. 갑자기 또 이렇게 다운되네, 그죠? 네. 서로 믿고 돕는다. 그렇죠. 역시 에이스그룹이야. 인터넷 활용 각종 사업 자료를 활용한다. 역시. 건강관리, 인간관계, 미인대칭 생활을 한다. 네, 의외로 많으시네. 의외로 많아요. 보면은 이 습관이 누구의 습관이라고 그랬죠? 성공자분들의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다 보면은 못하는 경우는 있어. 그래도 내가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더 하려고 이걸 펼쳐놓고 노력을 하면은 어느 순간 내가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의 툴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무나도 심플하고 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공유가 되잖아요. 그 유튜브를 보면은 어제 제가 좀 뒷방에서
고객님과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는 한 5단계 되시더라고요. 하태라 사장님이 소개를 하셨는데 저번에 똑같이 복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소개하신 분한테 이쪽으로 보내라 했었어요. 그래서 보내라 해서 여기서 상담을 하고 여기서 바로 매출 끊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제품 도착할 때 찾아가서 제품 드시는 분 EDDX 600 드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누구를 소개하라고 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바로 한 명을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게 바로 어제였었거든요. 그분은 제품을 드시고 계시는 상황이고 또 나름대로의 우리는 그날 제가 양자 체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명 다 할 수 있는데 또 인천 센터에 오면은 박미영하고 플래티님 계시면은 도움 요청하지만 또 때로는 안 계실 때가 많잖아요. 그럼 그때는 또 유청유 골드님이 계실 거예요. 골드님께 딱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골드님이 그분의 마음을 싹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화의 스킬이라 그러죠. 이거 우리는 활용하는 거죠. 그잖아요. 이 에이스 그룹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골드님께서 뭐 시간간에 또 이거 설명 전혀 안 하셨어요. 쭉 훑어보시고 나서 그분이 가장 심각한 게 뭔지를 딱 찍어내시더니 그걸 풀어주시더라고요. 저는 배웠어요. 왜냐면은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걸 딱 찍어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하더니 나중에 그분이 딱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후련하죠, 속이. 그러면서 제품을 잘 드시면서 바로 속에 연결된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자리에서 초대를 하고 이 자리에서 연결을 했더니 그게 그대로 복제가 돼요. 그리고 그분이 또 다음에 이 자리에 또 누구를 초대를 했어요. 제품도 들어가기 전에.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이 그 네트워크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 사업자인지 부업자인지 소비자인지 알 수가 없는데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 들어주다 보면은 그분의 속내를 듣잖아요. 그러면 사업자인지 아닌지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성공대의 자랑을 하는 거죠. 성공대 이 시스템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왜? 제가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실 거냐고. 지금 몸도 그 모양이신데 그 모양이라 말은 안 했습니다. 네. 몸도 불편하신데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이 생업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언젠가는 그만둬야 되는 거 본인이 알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제품 들어가고 매출 끝난 게 아니라 판서로 보상 플랜 간단하게 딱 풀어줬어요. 추적 보너스하고 후원 보너스하고 그 다음에 4단계 내려가면 돈 받는 거 그 다음에 여행 보너스 딱 풀어줬더니 두 분이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팀으로 가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야 우리 가자. 딱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데려가고 제가 왜 이걸 알게 됐냐면은 예전에는 환자들한테 건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화하면서 이분이 사업가 기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딱 대화 속에 찾아내고 나서 그 자리에서 보상 플랜까지 간단하게 들어가요. 다 풀어주면 힘들어. 근데 맥락만 찍어줘서 이렇게 하시면은 한 달에 얼마 돈이 들어옵니다. 박명표한테 맨날 강의할 때 그러잖아요. 점수로 얘기하면 이해를 못한다고. 돈으로 얘기해야 돼요. 금액을 직접 적어가면서 금액으로 얘기하니까 탁탁 꽂히는 거예요. 오, 진짜 되네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럼 하세요.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상담을 이루어주고 다음 초대까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PID니까 늘상 말씀하시잖아요. 스폰서를 끌고 다니지 말고 스폰서가 있는 곳에 초대를 해서 활용을 하라고. 그러면 시간 낭비 그리고 이런 센터가 있으면 첫째 소비자들이 더 신뢰를 해요. 커피숍에 만나서 커피숍에서 얘기하면은 그냥 조금 많이 필요하신 분은 들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회사가 제공해주는 이런 좋은 공간에서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센터 그리고 스폰서님이 있는 곳 그곳으로 항상 초대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스폰서님 PID님 프로모션 했더니 나이도 젊으신데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네. 사장님이 지금 시작하면 가능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분이 눈이 팍 떠지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뭔가에 꽂히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담을 하고 그분이 필요한 걸 끄집어내고 그분이 맞게끔 플랜을 짜주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들어서 도움될 만한 보상을 풀어주면서 스폰서 프로모션하고 이 자리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팅에서 제가 배웠지 제가 혼자 책 보고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 부분 사이클대로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게 뭐예요? 성공 습관. 이거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면서 미팅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지 파트너를 도울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리더 사업자를 찾을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오면은 놓치질 않아요. 그게 바로 준비를 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항상 보면 결단 결의 명단 작성 나오지만은 우리는 항상 책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 마음의 양식이에요. 우리 아들한테도 맨날 그래. 뇌도 밥 좀 주라고. 제발 니네만 채우지 말고 뇌도 밥 좀 주라고. 그러니까 아빠 이런 뇌를 밥을 안 줬더니 좀 줘야 되려나 봐요. 그러면서 책을 잡는 등 마는 등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자들은 시스템과 권장하는 책을 읽는다. 우리가 마음대로 읽는 것보다는 박미애 플래팅 사장님께서 항상 책을 안내를 해주시죠.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깨우치는 게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냥 다른 책도 좋지만 PID님께서 성공자님께서 안내해준 책을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공자들은 책을 읽음으로써 내면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적 성장은 우리가 제가 이런 예를 들면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공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 혹시 주변에 있으시죠? 특히 멘탈이 강하고 어떤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이 갑자기 거기서 경기를 내야 되는데 듣고 표정 하나 안 그런 분 보셨죠? 네. 그런 분들은 멘탈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이 엉망고 플래팅이에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PID님은 어떤 부분에 있어도 항상 평정심을 이게 유지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면은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삼국지를 통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그러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PID님 삼국지 읽고 많이 깨우치신 부분이 있다길래 저도 따라하느라고 책을 샀습니다. 예, 사갖고 그걸 한 10몇 번 읽었을 거예요 아마. 요즘도 잠자기 전에 음원을 들으면은 이 박래 PID님 음원 듣거나 아니면 삼국지 음원을 틀어놓고 자요. 그게 습관화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소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을 읽는다. 한 달에 한 권 못 읽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읽으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2권도 되고 3권도 되더라는 거죠. 침실에서 전철에서 버스, 화장실, 대기 중인 시간 틈틈이 매일 한 개씩 성공자 음원 듣는다. 듣는 분 계시죠? 아까 손 들으셨잖아요. 들어야 될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저도 깨우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어떤 부분을 깨우쳤냐면은 매일 한 개 이상 성공자 음원을 듣는다. 그러면은 성공자분들이 강의할 때마다 내용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난 고객이든 파트너 사장님들이든 아니면은 그런 분들께 음원을 전달할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 들어보고 머릿속에 숙지가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고 그걸 보내요. 그러면 거의 99% 적중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성공 음원을 들으면서 나의 멘탈도 잡고 사업 성공에 대한 방법도 찾고 그리고 나를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귀한 시간도 되면서 그걸 내가 계속 듣다 보면은 어떤 동영상을 이 만난 고객한테 보내면 이분이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게 딱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걸 보내면 거의 99% 적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위해서 듣지만 내가 전달해야 될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상황이 있을 때 적소적소에 제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듣는 게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면 또 듣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은 정말로 좋습니다. 시스템에 권장하는 책임은 카톡, 밴드, 유튜브 활용하고요. 초기 성장이 빠른 사람들은 시스템에 합류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습니다. 서밋지 펼쳐놓고 여기에서 몇 분의 성공자가 나오는데 골드분, 연봉 2억 이상 되시는 분이 17분이 저희 그룹장님께서 배출하셨다고. 한국 매출의 80%를 이 에이스 그룹에서 그 에이스 그룹 자랑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경험도 없어요. 그래서 칭찬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분이 더 잘하신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어차피 할 말 좋은 말 해주면 듣는 분들이 어때요? 좋아요. 칭찬해줘서 절대 욕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나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긍정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스템에 합류하다 보면은 그런 방법이라든가 테크 모든 게 이게 여기서 다 나와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외우지를 못해요. 근데 외울 마음도 없어. 근데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이 미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주 들으면 이해가 되고 행동하게 되고 복제가 됩니다. 복제는 뭐 내가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각종 미팅에 100% 참석하고 배우면 멈추면 성장이 멈춘다. 달궈진 쑥떡이도 하루 밖으로 나오면 식는다. 냄비 근성 있잖아요. 그죠? 팍 올랐다가 팍 꺼지고. 근데 그런 분들이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올릴 때 그때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식으면 가요. 근데 항상 우리가 쑥떡이가 타고 나면 뭐가 남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재가 남죠. 그 재에서도 보석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버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인연 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또한도 진심으로 대해주고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주면은 갔다가 다시 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누구든 성의껏 진심을 다해서 대하면 되는 것 같고요. 성공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브론즈 가고 싶고 골드 가고 싶어. 근데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이 동네 아줌마야. 그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목사님이고 아니면은 뭐 스님이고 좋아요. 만나는 건 좋은데 내가 브론즈 가고 싶으면 누굴 만나야 돼요? 브론즈 간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내가 골드 가고 싶으면 골드님들 만나야 돼. 자꾸 물어봐야 돼. 그분들한테 어떻게 골드 가셨어요? 골드 가려면 뭘 해야 돼요? 자꾸 물어보면 그분들 가셨기 때문에 알아요. 그럼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공자들과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들과 만나서 스폰서 험담하고 파트너 험담하고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 말이 다시 거꾸로 내 귀에 들어온다니까요. 왜 남의 험담을 하냐? 그거 입 아프지 않아요? 나는 그 입이 아까워. 그러지 않아요? 아쉽더라고 좀. 비즈니스 복장으로 미팅 10분 전에 참여하고 시스템 다이어리를 준비하고 성공 노트를 만들어 간다. 그리고 줌 미팅 원데이 1박 2일 세미나 그러면서 회사 세미나 참여한다. 성공자들은 맨 밑에 있는 거 100% 참석합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만큼 미팅에 조인되는 거예요. 왜? 조인되면 조인될수록 내가 얻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매일 사업 설명을 한다. 한 달에 15일 이상 사업 설명을 한 만큼 내가 이분들에게 어떤 팩트를 줘야 될지를 알게 돼요. 많이 한 만큼. 왜? 초반에 시행착오 겪겠죠. 당연히. 근데 사업성을 하다 보면은 내가 말이 많아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가르치려 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경청이라는 부분이 딱 와닿아요. 그러면 첫째 질문 던지고 나서 들어요. 또 질문 던지고 나서 들어요. 질문 던지고 나서 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원하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빨간 단추라고 그러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항상 이만큼 질문도 중요하고 경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부분에서는 사업 설명은 많이 하는 게 좋다. 아들한테도 하시고요. 손주한테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틀렸다고 해서 누구 뭘 할 사람 없어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사업 설명했는데 그분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틀렸네요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항상 사업 설명은 수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습관화되는 게 좋고요. 효과적인 사업 설명에서 비즈니스 성장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나의 스타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스타일 찾는 데까지는 시행착오가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내가 성공하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말로 감사할 것 같아요. 적절한 자료 준비하고 연습을 하고요. 당당한 자세, 자신감과 진지한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땡기기 위해서는 나의 당당함과 정직함과 그분에게 대한 예의가 갖춰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나를 신뢰 안 하고 따라오질 않아요. 따라온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포랄프에 대해서 알아들을 마음의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줘야 돼요. 제품을 드셔야지 확신이 생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을 고객을 대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적용된다는 것을 내가 호전 반응이라든가 그분들의 응대할 방법을 내가 터득하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항상 그 부분을 내가 갖고 있더라도 당당함, 겸손함 준비되면은 반드시 그분은 이분한테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분하고 하면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그 확신이 듭니다. 그분들이. 그럼 눈빛이 달라져요. 상대가. 제품을 100% 애용합니다. 여기는 뭐 다 100% 애용하시니까. 그죠? 네. 골드 가는 목적이 뭐예요? 제품 많이 먹으려고. 그렇죠. 네. 아마 우리 소담 사장님은 골드 가시면 제품 값을 캐리어를 갖고 다닐 것 같아. 네. 막 끌고 다니면서 파트너 사장님 드세요. 그러고. 그죠? 네. 저 기대됩니다. 네. 우리 20대 골드님, 제가 정말 기대됩니다. 소비가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애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애용해야 진실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됩니다. 제품의 애용은 곧 현명한 소비이고 제품을 애용하지 않으면 당당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애용하지 않고 설명을 하고 고객들에게 전달을 하려면요, 사람은 참 영적 동물 같아요. 그 사람 눈을 보면은 딱 판단이 서요. 이분이 나에게 뭔가를 하려는, 뭐 진짜 막 나를 어떻게 하려는지 아니면 어떤지 그 딱 나와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얘기하다 눈 딱 보잖아요. 그러면 딱 캐치가 돼요. 그러면은 이분이 듣고 싶은지 아니면은 여기에 괜히 왔다 싶은지 아니면은 이분이 진짜 뭔가를 필요하는지를 딱 눈빛 보면 어려운 걸 제가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아닌 사람한테 시간 투자하지 않아요. 그분들한테는 정중하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아니거든요. 때가 아닌 사람 잡아놓고 얘기한들 서로 시간 낭비예요. 근데 얘기했는데 눈빛이 달라. 그럼 그분들한테는 질문이 들어가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질문해서 그분이 필요한 걸 딱 찾아서 딱 들어가면요 거의 99.9%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제품을 제대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정기 주문자들을 확보하라. 이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죠. 네, 기본인데 먹다 안 먹다 이런 말 많죠. 근데 소비자는 그래요. 근데 사업자들은 100점만 먹는 게 아니라 뭐 500점, 600점, 1000점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저번에 김세형 골드님이 강의를 하실 때 그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찾으세요라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소비자든 사업자든 다 찾는 게 맞는데 사업자를 찾아서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분들은 꾸준히 먹어요. 끊지를 않아요. 근데 소비자 마인드로 와서 이래저래 불평도 불만도 많고 먹다 안 먹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좋아지면 안 먹어버려요. 그리고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또 전화 와.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번복되는 것보다는 우리 한 사람을 찾더라도 정말로 좀 긍정적이고 또 이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된 사람을 찾으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교육을 찾더라도 그런 분 위주로 찾는 게 좋고, 저는 김옥자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또 한 가지 깨우친 게 뭐냐면은 누구나 쉽지 않은데 뭐라 그랬죠? 시아버지, 시작은 아버지 제가 봐서는 태어날 때부터 간이 좀 컸나 봐. 정말 용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한테도 전달이 안 돼서 절절 매는 사람들이 주변에 간혹 있어요. 근데 시 작은 아버지한테, 그것도 시 작은 아버지가 아니라 사장님 그러고 들어가서 며칠 끌어온다? 왜?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먼저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갖다가 뭔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 나머지 분들은요,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끼리니까 얘기할게요. 그냥 식은 죽 먹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도전하고 낮추고 가면은 센 사람이 들어들어 다 이렇게 품을 수가 있어요. 그 김옥자 사장님 잘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겁을 내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청자를 확보하라. 낱개 제품 애용자를 관리하라. 가족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먹는 소비자 중에서 사업자가 연결이 됩니다. 소비자인데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맥을 봐주는 거예요. 계속 만날 때마다 얘기해야 되더라고요. 한 번 얘기 끝내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얘기해서 누구 소개시켜주세요. 어떤 분 소개시켜주세요. 다이어트 할 사람 소개시켜주세요. 허블라이프 암의 경험인 사람 소개시켜주세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타이밍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자꾸 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는다. 정기적으로 우리는 스폰서님께 꾸준히 상담을 받아야 돼요. 뭐 저희도 그걸 잘 못하고 있지만은 상담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 생각을 일단은 내려놔야 돼요. 네트워크 사업은 성공하신 분들이 명확하게 할까요? 내가 더 잘할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고민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상담을 하자. 그럼 금방 결과가 나와요. 그럼 내 판단으로 모든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바깥 세상과 달라요. 이거 팀 사업이고 성공하신 분들의 안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때는 상담이 바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갈등으로 인해 인간관계 힘들 때, 근데 갈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처음엔 나로 혼자서 시작을 하지만 A, B, C, D 막 이렇게 Z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살아온 환경 다르죠. 식습관 다르죠. DNA 유전자 다 다르죠. 키 사이즈 다르죠. 성격 다르죠. 그 다음에 사는 곳 다르죠. 모든 게 달라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만 보고 달리면은요, 떨어질 사람 자동으로 떨어지고요, 같이 갈 사람 같이 가요. 그러면은 갈등이 금방 줄어들어요.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다 만나고 하면서 듣다 보면 나중에는 오합지졸이 되고요. 빈말이 돌고. 그래서 아닌 거는 딱딱 가지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예전부터 그랬었어요. 아무리 대단한 리더고 뭐 이런 분들이 오시더라도 정말로 아닌 분은요, 애초부터 탁탁 쳐버려요. 근데 그게 좋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오는 거 커서 문제가 될 바에는 아예 어릴 때부터 자르는 게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 저만의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에이스 그룹은 아니지만 다른 그룹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타 네트워크 워커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직급가고 나서 막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회사로. 데리고 가는 사람을 욕하고 회사를 욕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건 내 사업이지 그 사람 사업 아니잖아요. 간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고 딸려간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파트너를 위해 하는 사업이지 그 사람들 보고 말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이 아까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아이고 복도 지질이 없네, 안타깝네, 조상이 돌보지 않았거나 하나님이 안 지켜줬거나 부처님이 안 지켜줬거나 안타깝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형제랑끼리도 좋은 말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 그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폴라피에 대한 험담, 그룹에 대한 험담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나중에 나한테 다 돌아와요. 그리고 그런 말 하나 자체로 스폰서 리더 사장님들은 일단은 점수를 빼버려요. 그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말 그리고 아닌 말이 있으면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안 들으면 돼요. 그러면 안 듣는데 그분이 떠들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혼자 벽 보고 하라고 냅두세요 그냥. 그래서 항상 갈등은 내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입조심을 하면 되는 거고, 파트너 문제, 레그 문제, 그의 문제들은 항상 계획이 있으면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목표가 있으면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스폰서님들 어떻게든 거기에 몰입을 합니다. 그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해야 되고, 서로 믿고 돕고 신뢰 형성, 안 보는 데서 상대를 험담하지 말라. 정말로 중요합니다. 절대 험담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아무리 그분이 믿더라도 유심히 보면 그분이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 밖으로 칭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도 즐겁고 또 그분 또한도 안 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가 무너지면 성공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이 중요합니다. 스폰서 파트너 험담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형제래가 만나서 연락할 필요가 없어요. 형제래가 사람들 만나서 전화소통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미팅장에 와서 예를 들어서 사장님 파트너분 중에서 타 네트워크 하다가 여기 와서 굉장히 사업을 열정적으로 잘해. 예를 들어 A사 출신이야. 그러면은 내가 어느 순간에 A사 고객을 만나, 파트너 분이 소개한 분이 또 그분도 A사 출신이야. 그러면은 이번에 갔더니 어떤 사장님께서 모셔온 분이 A사 출신인데 그분이 와서 폴라이프 너무 쉽다고 너무 잘해. 가서 그분하고 직접 만나라. 그분한테 얘기 들어봐. 뭐가 쉬운지. 그러면은 당신하고 같은 일을 했으니까 비교가 될 거 아니야. 쉬우니까 쉽다 하지 않겠어? 그럼 그분을 빨리 공부하고 있더라. 그래서 연결하는 거야. 연결. 그러면은 형제래의 사장님들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미팅에 와서 듣고 내가 알고 숙지하면서 그걸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불편했는데 체험사를 듣고 나서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고객 중에 그런 분이 있어. 그럼 네가 직접 들어봐. 그분이 이렇게 해서 약을 몇 가지를 끊고 병원에서도 수술하는 거 안 하고 여기서 좋아졌더래. 직접 들어봐. 나한테는 꼭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끔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스폰서 파트너 험담하잖아요. 형제가 험담하면 그게 연결될까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말은 돕니다. 100% 돕니다. 내가 한 말 돌아요. 그래서 절대 험담하지 말고 우리는 형제라고 사장님들하고는 그런 부분으로 서로가 도움 주면서 활용을 하되 개인적으로 연락하면서 서로 해서 스폰서 험담하고 파트너 험담하고 뭐 험담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 남는 게 없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여기는 없지만 바깥에는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잘 새겨들어서 한번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폰서를 존경하고 파트너를 예우하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예우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데 그분을 거절할 필요 없고 또 그렇게 하는 분은 파트너한테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그대로 복제를 해요. 내가 쉽게 말해서 우리 네 가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네 가지 없는 짓을 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애들도 똑같이 따라해. 저는 어떨 때 겁나요.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담배를 피우잖아요. 강의니까. 근데 아직도 못 끊었어요. 우리 집에는 4사람이 저한테 잔소리를 해요. 아직도 안 끊으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진짜 솔직히 끊을 마음이 없어요. 아직까지. 살만한가 봐. 예? 아, 아니 이 분위기 잘하려고 한 거 아닌데 어떻게 아 우리 또 김정은 거주님 네. 뭘 그래 행복한 모습을 아, 그러면 성공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아니 많아요. 주변에 많은데 내가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 하는 것 뿐인데 잔소리 들을 때는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결단을 하세요. 궁금합니다. 아내가 끊으라고 잔소리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까이 가지 말아야겠다. 근데 지금도 배가 안 좋습니다. 좋은 걸 많이 먹어도요. 아 그러니까 우리 11살짜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담배를 피우면은 타르가 있고 니코틴이 있고 뭐 독소가 몇 가지. 왜냐면은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나 봐요. 예. 그리고 간접흡연을 하게 되면은 뭐가 폐가 어떻고 되고 폐가 이렇게 되면은 시커매지고 사망을 하고 뭐 가르치나 봐. 그만 다 멋있게 봤는데 우리 제가 끊을 때가 됐나 봅니다. 아 지금 등에서 땀 흐르는 거 안 보이시죠? 어쨌든 간에 제가 한번 결단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더워. 많이 더워. 에어컨을 켜셨나요? 회사 소식 제품 정보를 수시로 확인한다.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강 정보 잘 모를 때는 인터넷 활용한다. 우리는 정말로 유튜브라든가 네이버에 많이 잘 저기 돼 있어요. 박예피 아이님께서 네이버 들어가시면은 우리 이거 블로그 보시면은 항상 상위력이 떠 있죠. 네. 유튜브 딱 치면 포랍 치면은 항상 플래팅 사진 강의가 나와 있어요. 네. 팩트도 강의도 나와 있고 그래서 잘 활용을 하면 됩니다. 신규 회원 가입 모바일을 활용한다. 처음 만나더라도 고객님께 제품이 들어가면은 어플을 주고 이거를 바로 풀어줘야 돼요. 그분이 처음에 모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번 했기 때문에 다음에 들으면 그때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제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가입하고 초대하고 그 다음에 어플해서 회원가입하는 법 그리고 회사 전화번호 그걸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자리에서 마무리를 하면은 그분이 그때는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들으면은 반드시 그걸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가 하는 이제 복제 사업이죠. 건강관리 인간관계 데일 카네기 나오죠. 우리가 많이 이 책을 읽었습니까? 저도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어요. 항상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본인 건강관리, 시간관리를 잘해야 되고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안 보는 것 같은데도 모든 사람들이 사장님들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상대방을 이해하라. 인간관계를 잘하면 성공한다.
비난, 비평, 불평하지 말라. 핑계 대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못 봤고요. 불평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못 봤고,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항상 요 글씨는 우리 머리 내 속에서 지워버리면 돼요. 지워버리고 항상 좋은 말만 하시면 됩니다. 좋은 생각, 그리고 항상 칭찬하는 습관 하시면은 정말로 바로 나오네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미인대칭, 미인대칭,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자,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장님은 너무 행복해 보여요 하면서 없어요? 저한테 하시고 사장님은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네. 잠깐 너무 행복해 보여 하면서 인상 쓰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죠? 행복이란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그냥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나는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좋은 거 먹잖아요. 또 좋은 분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행복을 전달하시면 돼요. 이 포라이프가 바로 그거가 에이스 그룹의 문화입니다. 10가지 성공 습관을 매일매일 행동으로 실천하고 습관을 아시지만 운명이 바뀌어 성공을 합니다. 거기에 더 시간 투자 노력하시고 네트워크 성공은 90%가 적극적 자세이고 나머지 10%가 사업의 지식입니다. 적극적 자세. 성공하신 분들의 방법을 따라가면 돼요. 저는 성공자분들의 쉽게 말해서 비듬도 아까워요. 왜냐면은 그분의 비듬도 떨어지면 주워 먹어야 돼요. 진짜예요. 그 자세가 되고 그 마인드가 돼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성공하신 분의 담배를 따라 피웁시다. 강의 끝. 강의 끝. 피워야지. 오셨어. 큰님이 오셨어. 네, 큰님이 오셨어. 왜냐면은 성공하신 분들은 우리가 진짜 몸이 아프면 옛날에 속담도 있죠. 개똥도 약이라고 그죠? 약에 쓰려면 없다고. 뭐냐면 개똥도 먹는 소리예요. 아니 개가 쌍똥도 먹는 세상에 저희 어머니께서 소똥을 드시는 건 봤어요. 제가 어릴 때 그때 산에 가셨나 옷이 올랐어요. 옷이 너무 심하게 올라서 옷이 속옷하고 바깥 다 오르는 거예요. 몸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소오줌하고 소똥이 또 좋다네. 그래서 그 곱디고 온 얼굴 몸에 외양간에 가고 소오줌을 가져와서 몸에 바르고 그걸 드시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진짜 내가 아무리 힘들어 저건 못 먹겠다 그랬어. 근데 드시더라고. 그 개똥도 드셔요. 근데 성공자의 비듬 못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바가지를 그냥 따리면서 먹어야지. 왜냐하면 그만큼 성공하신 분들의 모든 거를 제가 감사하고 따라하면 돼요. 그분의 옷 스타일도 따라하고요. 말투도 따라하고요. 식습관도 따라하고요. 그분들의 걸음걸이도 따라하고요. 모든 것을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분하고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로 자연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이 구체적인 꿈을 설정하였고 꿈에 대한 열정이 강렬하다면 거기에다 습관화하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그럴 자신 있죠? 네. 와 역시 당신의 그룹이 습관화한다면 당신의 그룹은 커다란 성공을 할 것입니다. 다 각자 나중에 그룹장이 되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내가 그룹장이라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준비가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공한 스폰서 멘토가 안내한 대로 따라가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